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방정식의 실근. 네, 방정식의 실근. 우리가 이제 fx는 gx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의 실근을 구해라 하면은 이 실근하고 같은 의미가 뭐냐? 대수도 이제 첫 단원에서 많이 했죠.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gx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하시면 그게 저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도함수의 활용에서 이 내용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렸던 그래프들은 그냥 다 그렸던 거 그런 애들인데 이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분 써서 주로 이제 3, 4차 그래프 같은 게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에서 이제 미분이 이용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근데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는. 그래서 유지는 뭐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근에 대한 문제를 그래프로 돌려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개념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fx가 3차 fx가 있는데 3차 fx가 얘가 이제 는영에 대한 실근을 갖다가 판별하는 건데 실근 판별. 근데 우리가 이제 3차는 무조건 실근은 하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극값을 안 갖는 계형은 어차피 뭐 실근에 대한 판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극값을 갖는 3차의 실근 판별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극대극소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최고차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은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 x축이 극대나 뭐 또는 이렇게 극소에 붙어 있으면은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극대극소보다 위에 있든가 아니면은 밑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뭐 조건처럼 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조건이 뭐냐 라고 하면은 저번에 누구 시험지였더라? 얘 아니면 남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어차피 안 풀고 그럼 너 아니면 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게 왜 나왔지 이 문제가 아무튼 근데 현식이 다 고쳤으니까 다 통과됐으면 그럼 유력한 용의자냐 한 명으로 좁혀지는데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부호 반대 여기 잡히겠죠. 이 내용을 벌써 배우진 않았고 그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완전 틀린 말입니다. 극대극소라는 표현하고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아예 다른 말이죠. 그죠?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 얘기하는 거고 극대극소는 x값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얘기하는 거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뭐 이런 거 이제 짜잘한 건데 똑바로 공부하시라 이거고.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이제 중근 갖고 중근이 아닌 한 실근 갖는 거.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조건은 뭐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다. 그래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근을 하나만 갖는 거. 한 실근 갖는 조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보다시피 부호가 양양이든가 음음입니다. 부호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뭐 외워가지고 꼭 문제에 써먹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게 있다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거 안 쓰고 그래프로 많이 풀기는 해요. 근데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부호나 근의 위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우는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안 써도 그래프 그려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 3차에서 극대극소 가지고 극대값 극소값 가지고 실근 판단하는 것도 어지간하면 잘 안 쓰긴 하는데 요거를 쓰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정계수가 우리가 어떤 근의 조건에 대한 미정계수가 상수항 쪽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 쓰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되겠다. 뭐 이제 단순함기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거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부등식의 활용은 뭐냐? 부등식의 활용. 자 부등식의 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1학년 때 그래프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뭐 gx보다 크다 요런 거의 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뭘 봐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그래프 각각의 그래프에서의 핵심은 위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위치 관계 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 이런 거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위치 관계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만 보시면은 위치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y는 fx의 그래프가 요거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함수가 큰 거니까 여기 이제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프에서. 그래서 요거를 부등식의 해를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도함수의 활용이 도입되는 거는 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요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미분이 필요하면은 미분을 살짝 써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뭐 도함수의 활용이긴 한데 여러분이 뭐 미분 다 잘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분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것보다는 그냥 미분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공수 1, 2 그런 내용들이 잘 잡혀 있으면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개념은 뭐 이 정도고 문제는 어쨌든 뭐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도 잘 나오고요. 보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47쪽에 유형 7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방부등식 문제인데, 방부등식 문제. 지수로 구할 때도 비슷한 거 많이 해드렸는데, 삼각함수 할 때도 해드렸고요. 치환하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제 미정계수가 주로 상수에 있으면은 주로 난 제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좀 바꿔서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좌변 그리고 우변 그리고 좌변을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 fx 라고 두면 f 프라임 x 3x 제곱 플러스 4이 8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일 요따 주면 되네요.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아볼계형에서 절편이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1 그러면은 원함수의 그래프는 극값 갖는 계형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어디 있다 극대극소 사이에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궁금해지고 극대값 여기는 f 마3 이거는 뭐 니들이 산수하시면 되고 여기는 f 3분의 1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인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k는 f 3분의 1보다는 크고 f 마 3보다는 작다. 계산하신 다음에 k로 돌려가지고 답 내시면 되겠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워낙에 이 책이 적어서 됐어요? 자, 밑에 있는 거 유제 7번 해보세요. 유제 7번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거는 가르쳐주는 사람 주로 따라갑니다. 자기 그냥 문제 풀어주는 사람 그냥 약간 연습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나는 이제 여기 3-k 다 넘겨요. k-3으로. 그리고 요만큼의 좌변만 하나의 함수로 잡습니다. fx로. 그럼 f'x를 구해주시면 x의 세제곱 6x의 제곱 8x 이 수는 잘해요. 이제 이런 미분 잘하고 x로 묶고 x-2 x-4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좀 잘 그리셔야 되는 게 도함수를 그릴 건데 근이 0하고 2하고 4거든요. 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근이 지금 대칭이거든요. 대칭. 그러니까 점대칭에서 x축 뚫고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점대칭에서 x축 뚫고 지나가게. 그럼 이거에 대한 원함수를 그리실 때도 얘가 도함수고 여기에다가 원함수를 그리실 때 어차피 뒤에 가서 적분하면 또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도함수가 원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지금 뭐 개형만 놓고 보면 뭐야? W자거든요. W자. 근데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 건데 막 그리면 근데 잘 보니까 얘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가 0에서 원점대 0 이제 2에서 0이 아니고요. 2에서 대칭입니다. 부호가 반대예요. 2에서 부호가 반대예요. 좌우로 계속. 여기 함수값 부호만 반대거든요. 여기 부호 반대. 여기 똑같고 여기 그래서 대칭으로 2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W자의 그래프가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적분가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도함수가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기하학적으로.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W자 개형 중에서도 대칭형의 W자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얘가 전 구간에서 지금 k-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미분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k-3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되겠죠. 그럼 내가 궁금해지는 건 어디의 함수값? 0이나 4의 극소값이 필요하죠. 근데 0이나 4의 극소값은 얼마예요? 저기 미정계수를 제끼면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난 좀 제낍니다. 그래서 여기 0이죠. 여기 0. 여기 x축입니다. 그러니까 k-3은 0보다 작다. 같아도 되냐? 뭐 이퀄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지금이야 이제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시니까 조금 뭐 시간도 걸리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요. 질문 있어요? 자, 됐소. 그러면은 방구등식 어려움 끝나긴 했어요. 뒤에 있는 문제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가서 속도가 속도입니다. 책에 뭐 나와 있는 거 조금 있으면 앞쪽에 교재 43쪽에 보면은 9번 내용이 있습니다. 9번 내용. 자, 속도가 속도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가르쳐줄까? 제목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시각에 대한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변화 빼는 거죠. 차. 그게 변화고요. 자, 수학적으로 변화율. 변화에다가 율자가 붙죠. 율. 비율에 대한 거거든요. 율. 변화율은 아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아는 기호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델타입니다. 델타. 변화량 델타고요. 변화량 델타. 변화율은 얘를 갖다 극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한. 그래가지고 변화율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냐? 미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분. 그래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는 거는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는 겁니다. DTR라는 소리예요. DDTR라는 소리라고. 누군가를 이제부터 뭐 다루게 되는 어떤 n가를 갖다가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미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율이냐 변화냐 수학적으로는 아예 다른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변화율을 보느냐 해서 네 가지 변화율을 봅니다. 네 가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조선 좀 해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요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등을 우리가 주로 봅니다. 이런 변화율. 변화율. 자, 그때 우리 이제 위치를 갖다가 수학에서는 주로 이제 뭐로 쓰냐? 저기 이제 뭐 물리나 이런 데에서는 위치를 주로 뭘로 써요? 현시가 물리한다 그랬나? 했다 그랬나? 물리에서는 위치를 주로 뭐로 쓰죠? 문자로? 그죠? S로 많이 쓰죠. S로. 그죠? 수학에서는 X로 많이 씁니다. X. 그래서 위치를 갖다가 시각에 대한 함수로 XT로 많이 써요. XT 위치를. 길이는 그냥 그 영어 이니셜 따라 쓴다고 하시면 돼요. 길이, length 해가지고 LT 많이 쓰고요. 넓이는 ST, 뭐 부피는 VT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치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려는 거는 각각을 갖다 다 그냥 뭐야? t에 대해서 미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dx, t는 뺄게요. dx dt라는 소리죠. 얘는 dl dt라는 소리죠. 얘는 ds dt 하라는 소리죠. 얘는 dv dt라는 소리죠. 예, 변화율이라는 거는 시각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라는 소리다. 이쪽에 뭐 정의처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이 네 가지 변화율 중에서 여기 별거 없죠? 어떻게 될 필요 없습니다. 네 가지 변화율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위치 변화율이 이 와중에 또 이름이 또 있어요. 불리는 이름이. 불리우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위치 변화율을 뭐라 그래요? 이거 물리가 아니어도 니네 저번에 했다며. 참 혹시 위치 변화율이 뭐죠? 위치 변화율하고 동의어가 속도입니다. 위치 변화율하고 동의어가. 그러니까 속도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도가 뭐냐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위치라는 거를 갖다가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뭐 물리 안 해도 고등과학에서 하나 모르겠는데 그 속도를 갖다가 그 뭐 저기 기호를 배우나? 물리에서 델타 T 이런 거 배워요? 아 그래. 저기 과학에서는 고일과학 해요? 고1은 안 해요 또? 네?
알아 몰라? 그럼 뭐야? 속도는 델타 t분의 뭐야?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그런 데에서 속도를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구할 때가 있잖아. 지은이는 물리해? 지은이 이거 알아? 알아 그래도. 자, 이게 이제 뭔 속도야? 이렇게 구했던 게. 이게 이제 여러분 평균 속도예요. 이게 평균 속도. 여러분 이게 평균 속도. 여러분이 기존에 물리 과학에서 구했던 게.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봐. 극한을 처리한다고. 우리가 이제 도함수 첫 단원 제일 먼저 배운 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었거든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뭐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을 갖다 극한 처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평균 속도를 극한 처리하시면 그 평균 속도는 이만큼의 시간 간격을 두고 확인하는 게 평균 속도인 거고, 그러면 그 평균을 델타 t를 0에 가깝게 가져가면 그게 평균이 순간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간 속도인 거죠. 그래서 얘가 순간 속도예요. 얘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호가 뭐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랑 요 같은 수학적 기호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이걸로 했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호. 이게 dy dx예요. 이게 dy dx. 수학적 기호가 이게. 기호. 이거를 기호로 바꿔 쓴 게 dy dx. 그래서 얘가 ds dt. 이게 순간 속도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하고 아무튼 결론은 하려는 얘기가 니네가 좀 과학하고 같이 맞물려서 알아두시면,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위치를 갖다가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그게 순간 속도입니다. 혹시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과학에서 배워왔던 그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걸 구했던 거는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과학에서 물리 시간에 순간 속도 구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순간 속도 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물투 가셔도 순간 속도 안 구해요. 순간 속도는 다 미분으로 가셔야 돼요. 수학적으로 가셔야 되고, 니네 다루는 거는 다 평균 속도 구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물리에서 구하는 거. 아무튼 자, 유지는 전달해 드리려는 게 돌아오면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속도라는 용어 뜻을 이제는 뭐라고 알아두셔야 되냐? 여기 이제 도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속도라는 거는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다. 알겠습니까?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원의 주제가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 그 변화율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이제 얇게 나와서 빠지긴 했는데 나중에 교과서에 이런 애가 있거든. 우리 뒤에 문제는 또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의 변화율도 있는데, 이 변화율들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좀 이름 있는 애, 위치의 변화율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를 함수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자, 원함수가 위치예요. 원함수가 위치 xt입니다. 원함수가 위치.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도함수잖아. 그게 도함수가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속도. 주로 이제 우리가 vt라고 많이 쓰죠. 속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근데 그 속도를 갖다가 다시 미분하면은, 이거 약간 좀 과학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가속도라는 거에 이제 평균 가속도의 정의 자체가 델타 t분의 델타 v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극한 때리시면은 속도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at라고 많이 쓰죠. 가속도 at. 그죠? 그래서 이제 관계는 심플하죠. 위치 미분 속도, 속도 미분 가속도, 이렇게 되죠. 참고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요 미분을 거꾸로 하시는 거, 거꾸로 하시는 게 요게 적분입니다. 요게 적분.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은, 적분을 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적분을 하면 거꾸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적분을 하면 거꾸로 이렇게 간다 라는 거고, 자, 우리는 지금 함수적인 관점을 자꾸 보셔야 되겠어요. 과학적인 것보다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뭐냐면 얘가 원함수입니다. 얘가 원함수. 내가 얘를 갖다가 xt, t에 대한 함수인데 그냥 x를 ft라는 함수로 봤어요. 얘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t가 되겠죠? 속도는 도함수가 됩니다. 도함수 당연히. 원함수 도함수의 관계라고. 근데 우리는 도함수를 갖다가 매번 외부해요. 도함수 갖고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걸 말을 바꿔서 도함수가 정체가 뭐야? 속도잖아. 그럼 우리는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원함수 위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라는 표현인데, 위치의 증가 감소,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앞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 위치가 감소한다는 건 빠꾸한다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은 우리는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원함수의 증가 감소인데, 이제 원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표현이 뭐야? 위치의 증가 감소. 다시 말하면 위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뭘 할 수 있다? 운동 방향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운동 방향의 변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 처음 방향으로 가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물체의 운동 문제에서는 자꾸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었냐? 자꾸 이런 걸 물어봐요.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었냐? 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아, 뭐가 바뀌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오케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속도의 부호다. 이게 정석인데, 니네가 이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오개념 및 선입견이 잡히는 게,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데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인데, 그렇게 주로 안 가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데가 언제냐? 속도가 0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도 좀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0이 되는 데에서 부호가 많이 바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0이 되더라도 이렇게 0이 돼버리면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VT 그래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뭐냐? 라고 하면은 속도의 부호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한 단계 다운돼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시. 지금은 원함수가 위치고 도함수가 속도인데, 한 단계 다운돼서 원함수가 속도고 도함수가 가속도로 다운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미적분 투과하시면 배울 표기법인데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얘가 이제 한 번 미분한 게 f 프라임 아닙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거 아닙니까? 얘는 한 번 더 미분한 건 나중에 이렇게 두 번 써요.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땡땡이를 두 번 씁니다. 읽을 때는 ft, f 프라임 t, f 더블 프라임 t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미적분 투 가면은 배우는 표기법. 미투 가시면 배우는 표기법. 그냥 뭐 참고로 됐죠? 아, 참고로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자고 했는데, 우리가 다루는 여기 지금 시각에 대한 이런 이제 운동에서 특히나 시각에 대한 이제 물체의 운동 아닙니까? 위치. 요거는 우리는 수직선에서의 운동만 다룹니다. 수직선. 미적분 1에서는 수직선 1차원 운동만 다룹니다. 미적분 2 가시면은 평면 2차원 운동 배우시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기하를 한 출구가 있으니까 자, 속도나 위치는 뭐예요? 물리량이 뭡니까? 벡터 아닙니까? 벡터. 그래서 원래는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죠. 화살표. 마치 내가 이제 중1 때 배웠던 반직선처럼 비슷한 표기. 그래서 다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는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벡터는 뭐야? 크기하고 방향과 크기를 다 갖는 물리량을 갖다가 벡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속도라는 거는 벡터니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고 아시는 분은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건 이제 단어죠, 용어. 뭐예요?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부르죠. 국어적으로. 수학적 표기법으로는 속도는 V고 이 V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절대값으로 나타내죠. 속도의 크기는 V, 아니, 속도는 V, 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절대값 V. 요게 이제 속력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미적분 1에서의 속력은 벡터에다가 크기를 따지는 건데 우리가 다루는 건 수직선이기 때문에 수직선은 어차피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나중에 평면이 돼야 이거 아니면 이런 방향도 있는 거지. 일직선에서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쪽 아니면 저쪽, 위 아니면 아래,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력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예요? 그냥 절대값, 수의 크기를 보는 느낌으로 가시는 건데 엄밀하게는 이 표기법은 똑같아지지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하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너 이거 공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니지? 기 아니지? 네. 기 아니지? 기아야? 기아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뒤통수 막 후려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한테. 알고 봤더니 2학년 1학기 때 기아 시험도 봐. 내가 알기로는 기아 시험 얘만 보잖아. 맞죠? 맞지? 확실해? 이런 씨, 참 큰일 났네. 우리 1학기는 아니지? 아니잖아.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시면 되죠. 피타처럼. 야, 이 자식아. 자, 이제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A1, B1 이렇게 있으면 크기는 루트 제곱의 합. 아무튼 현식이 알아둬야죠. 크기 모르면 어떻게 돼.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일직선, 아니, 수직선, 이제 1차원 운동만 배우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부르고 속력은 절대값 V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방금 얘기했던 그거는 평면 얘기고 지금은 절대값 처리만 하시면 된다. 마치 수에서의 부호 떨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를 쓸 수가 있죠. 가속도의 크기 마찬가지로 표기법은 똑같죠. 절대값 하시고 여기다 가속도 A 쓰시면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하죠? 유연이? 네. 가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그러죠? 속도의 크기를 속력. 가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가속력이란 말을 안 씁니다. 가속력이란 말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몇 가지 뭐 배경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관계하고 속도, 속력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학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함수잖아. 함수. F 함수. 미분한 거 도 함수잖아. 그러면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절대값 F'이니까 니네가 이제 함수로 봤을 때 절대값 F'은 어떻게 그래요? X축 밑에 꺾어 올리는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수학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유형 8번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대요. X가 저렇게 3차 함수를 줬네요. K에서 속도랑 가속도가 같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래요. 뭐 장난하는 거죠. 그죠? 자, 속도 어떻게 구한다? dx dt 미분하시게 되면은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3이고요.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dv dt 미분하시면 6t 더하기 6입니다. 아니, 둘이 같을 때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연립하면 2차 방정식아니니까 너무 쉽죠. 그죠? 이런 거 뭐 마무리는 뭐 하시면 뭐 지워지고 3, 뭐 1이네요 1. 그죠? 대충 암산해도 1이야. K는 1. 자, 밑에 있는 거 해보세요. 문제 8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위치의 함수가 3차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점 P가 시각 T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잘 체크가 돼야 되겠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속도의 부호. 근데 속도라는 거는 저 위치의 도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갖다가 ft라고 잡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원래는 미분해서 그리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또 미분 안 하고 그리는 거 많이 연습을 했고, 얘는 형태 자체가 마이너스 t제곱으로 분배하시게 되면은 t 마이너스 12죠. 그죠? t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0에서 중근이고 12에서 실근입니다. 중근이 왼쪽이에요. 최고차 음수예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0, 저기가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한 칸이 얼마냐? 여기 극대에서부터 뚫고 지나가는 점까지가 3칸입니다. 극소에서부터 한 칸이 12 나누기 3이니까 4예요. 4.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t가 8일 때예요. 8일 때. 그죠? 이렇게 뭐 원함수 f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운동 방향 바꾸는 데인데 굳이 여기서 볼 필요는 없거든 원래. 근데 그렸으니까 보시면 얘 위치 그래프야. 이거 지금 위치의 위치.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 위치가 올라가다가 감소.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물체의 운동이라는 거는 시각이 0인 음수인 데는 없어요. 그럼 이 오른쪽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위치가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위치가 빵이었다가 위치가 늘어나다가 위치가 올라가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죠. 위치가 감소 다시 원위치 왔죠? 뒤로 계속 가는 거죠. 자, 얘를 내가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점 P가 여기 있어요.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어디까지? 8초까지, 8일 때까지 가요. T가 8일 때까지. 그 다음에 8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감소하잖아요. 위치가 감소한다는 건 빠꾸에서 온다는 거예요. 빠꾸. 그러다가 12가 되면은 여기 10이 넘어가면은 계속 뒤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해보시면. 그래서 결론은 바뀌는 데는 8이고,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내가 지금 이건 니네한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시키려고 한 거고, 일반적으로야 그냥 얘를 미분해서 V를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4t고, 이거 그려주시면은 위볼에다가 08이야. 그럼 마풀마니까 바뀌는데 어디야? 당연히 8이죠. 바로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지? 문제 풀이는 그냥 어찌 보면 단순해요. 말은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갖다가 시각에 대한 함수로 세우시고요. 식을 세우고 걔를 갖다가 미분하시면은 끝이에요. 그럼 변화율 구하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니네가 미분을 못하냐? 아니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뭘 못하시는 거야? 여기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t에 대한 시각에 대한 수식 함수로 쓰셔야 되는데 요거를 애들이 주로 못하니까 이 변화율 문제를 잘 못하죠. 변화율 문제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적당하진 않은데 어쨌든 하나 있는 건데 잠깐 보시면 58쪽에 15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문제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율 문제인데 변화율 대표 예제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고요. 얘는 아무튼 다 똑같이 푸는 겁니다. 뭐 이거라 그래서 다른 건 없고 다 똑같은 건데 아무튼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출발하여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P,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Q가 있다. 점 P는 매초 1의 속력으로 Q는 매초 2의 속력으로 선분 PQ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변화율 생각보다 애들 많이 잘 못해. 네, 좀 갈려. 야,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선분 PQ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랬죠. 여러분 우선 뭘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PQ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선분 PQ. 얘를 갖다가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시면 돼요. LT라고 할게요. 시각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타내시라고. 구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뭘 구하랬어? 변화율을 구하랬잖아. 그럼 변화율을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저 L을 갖다가 미분하면 돼.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두 단계가 끝인 거야. 얼마나 심플해. 근데 문제는 니네가 미분을 못하냐?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그럼 결국 여기서 얘를 써야 되거든. 시각에 대한 함수식을. 공수원이야. 그래서 이게 다 공수원. 공수원에서도 여러분이 원이 아니죠. 2에서 했겠죠. 2에서 평면좌표 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 있어요.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르친 다음에 뭐 철수가 여기서부터 뭐 북쪽으로 갔다가 얼만큼 몇 초 가고 영희가 동쪽으로 얼만큼 가는데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땐 언제냐?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억들 안 나는 표현이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기억나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는 문제풀이의 시작이 얘를 해야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LT를 식을 세워야 된다고. LT식을 당연히 LT식을 세우려면은 P랑 Q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랑 Q의 좌표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많이 좀 이렇게 가르치는데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는 문제풀이의 시작이 경과된 시각을 갖다가 경과된 시각을 지난 시각, 지금의 시각이 t다. 현재 시각이 t다 라고 잡는 게 문제풀이의 시작이야. 그래야지 뭐가 잡혀. 얘가 시각이 t만큼, 시간이 t만큼 경과됐다고. 현재 시각이 t라고. 그럼 얘를 t라고 쓰는 순간 p의 좌표는 뭐가 돼요? 0,t가 되죠? 그죠? q의 좌표는 뭐가 돼요? 2t,0이 되잖아요. 얼마나 뭐 끝났네요. pq의 길이는 뭐야? 루트 제곱제곱의 합이잖아요.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뭐예요? t제곱에다가 4t제곱이니까 루트 5에다가 절대값 t인데 t는 양수니까 루트 5t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뭘 하랬어? 변화율을 구하랬어. 근데 변화율은 뭐 하는 거라고? 미분하는 거라고. 미분하면 뭐야? 루트 5잖아. 얼마나 쉬워. 그래서 변화율을 잘 배우시면은 변화율 문제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유형 아닌데 변화율 문제가 쉬운 거는 잘 푸는데 이게 좀 어려워지면 못 푸는 애들 있어요. 복잡해지면. 그게 풀이에 어떤 일괄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변화율 문제 풀이는 어쨌든 그 변화율을 물어보는 애를 식으로 세우고 미분하면 끝이에요. 그게 다야. 근데 걔를 식으로 세울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시각을 갖다가 t라고 잡아야 무언가 그 경과된 상황에서의 수식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됐고. 우선은 저기 얘는 이제 제한된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이 하는 제한된 범위 살리기 이것만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나는 또 마찬가지로 k는 넘겨서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로 넘기겠습니다. 자, 좌변을 갖다가 f라고 잡고요.
미분을 해주시면 f 프라임 x는 12x의 제곱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6으로 묶어주니까 2x 뭐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그래프 자체가 도함수는 쓱 그려주니까 쓱쓱 싹싹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 나오고, 원함수는 쓱쓱 싹싹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 나옵니다. 그때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0의 위치를 가늠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 당연히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사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대충 찍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정교하게 찍어주시면, 점대칭 여기 점대칭 되는 데가 어디예요? 점대칭 되는 데가 점대칭이 얘랑 얘랑의 이제 중점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민수 왜 잘못했냐? 그러네? 민수가 왜 잘못했네? 2 아닌가? 맞나? 잘못했지. 2 미분을 잘못했냐? 인수분해 잘하고 자, 마이너스 6x요. 6x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상하게 저걸 잘못 쓴 걸 보고 제대로 미분을 했네요. 아무튼 축이 안 나오길래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점대칭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저번에 한 거 좀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잡히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닙니다. 4분의 1, 4분의 1. 점대칭이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중점이니까. 그래서 0은 대충 이런 데 찍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0이라는 데는 어쨌든 이런 데쯤에 있겠다. 점대칭보다 왼쪽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얘보다 작거나 같은 데 살리니까 그래프는 이만큼. 얘가 다 마이너스 k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k는 여기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애는 요 f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극대값보다는 커야 되겠고, 얘는 같으면 안 되겠죠. 이거 뭐 넣는 건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됐지? 자, 33번은 잠깐 보세요. 출판. 이게 뭐 대수에서도 다뤄지는 주제인데, 여기가 지금 요렇게 쓰여져 있을 때 어쨌든 앞에 제한된 범위가 있긴 한데, 제한된 범위는 됐고,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이 말하고,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요 말하고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요거하고 차이점. 지금처럼 여기 들어가는 게 동일한 x일 때에는 요거는 무슨 문제냐? 지금 여기서 배우는 부등식의 활용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항해가지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위치 관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달라질 때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x1, 2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면 무슨 문제다? 이 식이 이건? 무슨 문제다? 그럼 니네 도대체 문제가 뭐다? 무슨 문제다? 들어가는 게 이렇게 다를 수도 있으면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법이 달라지죠. 이때는 이항해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는 거고, 이때는 그냥 이놈의 최소값이 이놈의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수로고 한번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이 주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에도 나오지만은 미적 원에도 나오고 나중에 수투에도 또 나옵니다. 알았어요?